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막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 새어나오고 있다. 혹시 그거 들은 거 있으시면은 하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 왜 이게 새어나오냐 하면요.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이 다 사표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표 수리가 안 됐으니까 출근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아. 그래서 되게 흥분한 상태예요. 네, 이게 썰로 이제 지금 돌고 네, 있는 그래서 말이긴 합니다. 경호처 직원들 전부 준비하라고 국회가 이동 준비를 하라고 했다. 보통 국회를 간다면 비서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경호처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건 경호원들은 권총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버스는 중앙기 부장을 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오마이TV 나와서 과거에 조정식 기자하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소는 안 당했습니다만 네. 고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로 이동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회가 난리 났던 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통령 직원들이 다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네. 2차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해라. 내용은 군이 반란을 일으켜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의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계엄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담화 내용은 계엄의 정당성 및 군 반란 내용을 이 정당하다는 식의 이제 계엄이 정당한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복귀해 보면요. 네.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가 지금 집회 준비하고 집회를 하고 태극기 집회. 예. 네. 이런 거는요. 지금 현재 탄핵의 반대가 한 22% 30% 정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세력을 규합해서 한판 붙자는 얘기예요. 우리 박여신 앵커도 지금 네. 입이 간질간질 하시죠 지금? 아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 직원들이 얘기할 공간이 사실 그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은근슬쩍 흘려준다든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뭐 대통령의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감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기존에 나왔던 보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누차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런 태도가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두려운 상황인 거죠. 계엄의 정당성을 담화로 또 발표하려고 하다가도 주변에 누군가 말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실은 거의 국민들의 어떤 항쟁 수준으로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도 이미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전혀 이 현실 인식이 인지 장애 수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지 장애. 아니 왜냐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떻게 사과의 뉘앙스가 없어요. 흘러나오는 말로도 단 한 차례도 없잖아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대통령도 장관도 네. 우린 잘못이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반응이었고 평소에도 계엄 한번 해버릴까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저런 이제 그 내용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자면 딴 데서 얘기 안 한 거 얘기 좀 해볼까요? 근데 네. 먼저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딴 데서 얘기 안 한 거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이거는 근데 네. 혹여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왜냐면 소장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송 우리 김병주 의원과 함께 네.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뭔가 양심적인 고백. 양심적 고백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특전사와 수방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간 건 맞지만 우리가 정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거짓말. 병사들에게 총을 뒤로 매라고 했고 거짓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보시면 네. 김병주 의원이 이제 김병주 의원이 한참 선배예요. 훨씬 육사. 선배죠. 네. 그러니까는
전부 두 사령관이 앉아 있는 태도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굉장히 공손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죠. 네. 선배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진술을 자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 이게 두 분이 박선우 의원하고 두 분이서 콩짝이 잘 맞아요. 맞아요. 살살살 달래고 달래고 이제 끓고 무시하고 달래고 끓고 이래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딱 중심을 잡잖아요. 그 니네 그래도 위법한 짓을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내란 범죄자임을 인지하고 있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내란죄는 사형 무기이고요. 종범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에요. 네. 5년 이상. 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 두 번째 항목이죠. 최대한은.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뇌부죠. 그러면 본인이 사형 무기를 받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자백이라도 해야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예요. 사형 무기를 받으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년 이상 징역에서 한 7년 10년 받는 게 낫지. 무기하면요. 저분들은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싸게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저는 법률적 조언을 누군가에 받았을 것이다 하는데 한 표.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곡한 설득을 하면서 네, 특전사령관이 세상에 자기 직무실이 아니라 거기 위병소에 와가지고는 이러고 있는 것도 제가 참 헌정사사 처음 볼 일이고 다 장군들입니다. 네.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왜 원건적으로 보면 안 되냐면요. 국회에 난입한 그러니까 소위 말 반란군이죠. 반란군들이 들이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출동했다는 건 707 특전사 707 특임단 그리고 1공수, 9공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방사 군사경찰 특임대가 왔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다 특전사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섞여 그렇죠. 있어요. 헷갈리죠. 위에 보면 모자에 야시경 같은 거 이렇게 야투경. 예, 요거 있는 사람들은 707 특임단입니다. 네. 그래서 헬기 타고 온 사람들, 네. 공수부대는 버스 타고 온 사람들, 요 위에 이거 없는 사람들, 그리고 흑복을 전체 입은 사람들. 네, 검정색. 이 사람은 체포조인 군사경찰 특임대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목표가 다릅니다. 특임단 707 특임단은 빨리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방사 군사경찰 특임대는 조속하게 지명한 사람들 체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장 우원식,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 정청래, 김민석 의원 이 사람들을 박찬대 의원 오늘 국정원 1차장이 다 불었지 않습니까? 예, 명단이 쫙 있었죠. 예, 리스트가 쫙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조기에 체포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여러분 막 어수선 가운데 경찰차도 있고 막 그 경량식 막 장갑차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런 게 있었죠. 거기 보면 캄보이 하는 군사경찰 오토바이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사이카들 있었죠. 그 군사경찰입니다. 네. 이 사람들 체포하면 컨보이에서 빠른 속도로 수방사 내에 있는 구금시설에다가 가두기 위해서 호송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보면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저는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쟤네들은 캄보이에서 호송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흑복 입은 애들은 체포하러 와서 체포해서 호송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이 나눠져 있었고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건 이런 겁니다. 707 특임대 같은 경우에 헬기가 착륙을 하고 내렸는데
임무가 부여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는 임무가 딱 부여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네. 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장관이 더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유리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마지못해. 예, 그래서 행위 양태들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왜냐하면 내란죄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는 것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담을 인지하는 순간 아 이게 반란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명령을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했으면 이것은 무죄냐 유죄를 다퉈볼 만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유리를 깨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만약에 군법에도 우리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위법한 이번 계엄이 터지고 나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건 위법한 계엄 같다라고 하면은 거부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 내란죄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고 5.18 판례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군 장병들을 내란죄로 다 몰아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경찰 특임대에는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사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식을 군 의무복무로 보낸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요 그렇죠. 기가 찰 일인 거예요. 우리 자기 아들을 내란죄 종범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하는 게 이게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거는 뭐 그러니까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뭐 심우정 이런 사람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요. 당장 지금 현행범인데 내란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에서 자유롭지 않게 그냥 체포해야 돼요. 가서. 그 사실상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체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가장 바로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상 김용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관사에서 있다라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고, 관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뭐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빨리 잡아야죠. 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내란의 수괴 그리고 내란의 주범들은 긴급 체포를 해야죠. 긴급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해야죠.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러 들어가면 경호처 직원들 저항 안 할 겁니다. 지금 들어간다면 네, 지금 들어가면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자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없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또 있어요? 네. 탄핵이 부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 권력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기가 이제 유지되는 네, 거죠. 임기가 유지되는 거죠. 네. 이러한 가운데 버티기 작전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탄핵이 가결됐을 때 권력 공백이 발생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검은 출범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이게 내 거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수사.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서 체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수갑을 먼저 누가 채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동을 보십시오.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합동수사본부 차려가지고 특수본부 막 쇼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갑을 채우면요 국민들이 또 열광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윤석열을 복귀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누구한테 수갑 채워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죠? 박근혜. 이런 것들을요 한동훈 당대표랑 집권 여당은 뭔가를 꿍꿍이로 뭔가를 또 기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살아남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범 공범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 상황이 위법한 내란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 의원들을 계엄 해제에 동원되지 못하게끔 방해했어요. 우리가 공개한 계엄 문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내란범 공범이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내란범으로 유죄를 받으면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정당 그렇죠.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도상으로 지금 SBS 단독으로 나온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전화로 그 사실을 전하면서 미리 이야기를 못했다. 그리고 상황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한 게 계엄 해제안 표결 관련해서 이야기 없었고 통화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됐다. 이런 발언을 그런 하거든요. 거는요 삭제돼도요 어차피 통신사의 기록이 다 끊겨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죠. 네. 네, 1년간 보존되기 때문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 내란 동조, 내란 공범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내란은 이게 추경호 의원이 이게 내란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게 국회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의원들이 가서. 그런데 그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못 가게 묶어뒀다는 것이 고의성이 입증되잖아요. 실제로. 그럼 본인은 자동적으로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된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냐 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냐에 이하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정부가 정부가 권한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하겠죠. 그러면 저 정당은 다 위헌정당이 되면 그 배치 다 날아가기 때문에 재선거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나 드리면 네. 위헌정당 해산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8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의총을 하면서 와.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결론을 못 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 그러니까요. 스스로 위헌정당이라는 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틀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위헌, 위법, 비상계엄은 그렇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자동적으로 내란의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면 대통령이 헌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그것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추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의총을 8시간 넘게 하고 9시부터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위헌정당 해산 뭐 청구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심리는 정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저 내란 현행범을 두둔하는 정당이구나라고 직결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이 여당 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의총 장소를 너댓 번 바꾼 거 말고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본회의장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빼내려고 했다. 그 보도 그런 있더라고요. 시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JTBC가 또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내용이 좀 살벌하더라고요. 이게요. 빼내려고 했다면요. 네. 그 체포되게끔 유인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체포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봐라고 했다면 잠깐만 나와봐 이러면 네.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우유부단하다. 본인이 당 대표 아니에요? 당 대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경호가 당 대표인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본인이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된 그 당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전당대회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권을 거머쥐고 권한 행사해야죠. 제가 한동훈 대표 같으면요. 당장 윤석열과 추경호를 당기위원회부에서 출당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라고 계속 징계해도 돼요. 그러니까 따라 나가고 싶을 사람 따라 나가라. 다 위원정당이 되고 싶으면 따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못해요. 본인이 법학을 전공했고 분명히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네. 보통은 이런 거 제가 전직 대법관님이 저희 고모님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임 소장 내가 그거
칼 안 꺼내서 안 봤거든. 내란죄 이번에 다시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그러니까 대법관 하신 분들이나 검사 하신 분들, 판사 하신 분들은 이거 형법 시간이나 판례들을 다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치인이면 배운 걸 정치에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라고 투표도 하고 본인 뽑아놨는데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63%의 당원들이 한동훈을 뽑아준 이유는 윤석열과 다르기 때문에 뽑아줬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추경호 거니까.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파인애플님이 채팅으로 네. 추가 당대표 아니었어? 임택재님도 진짜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저희가 그 수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네. 오늘 그 저기 김경호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박정훈 대령 맞아요. 초반에 이제 변호인 하셨던 분이라 뭐 이제 임태훈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정말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검찰의 수사 중에 검찰단장 김동혁이라는 사람은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검 수사에 함께 공조하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하나를 했고 두 번째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있죠. 네. 이분도 지금 국수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국가수사본부장이에요. 네. 이 양반. 근데 이 양반이 뭐냐? 이 양반 아시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하고 우종수 본부장은 방첩사를 3월에 방문해서 김영현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문제죠. 근데 요거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본부장의 국회 나와서 얘기한 거 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혀. 네. 전혀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기자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하인 그러니까 군을 전체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민간으로 치면 대검 우리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원스타 장군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입니다. 아, 육사 출신이고요. 육사 출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박정훈 수사단장이 적법하게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일함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권이 군사경찰이 없기 때문에 민간 경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익사가 아니라 안정장구를 갖추지 않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건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요. 군 검사도 6가지 판례를 찾아줬고 부하들이 모두 다 모여서 이 법리 검토를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오는 것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김동혁이.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게 어마무시한 죄명을 씌운 집단 항명 수괴라는 최초의 그 범죄를 씌운 게 이 인간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명을 받고, 어명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의 어명을 받고 칼을 차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갑니다. 군 검사들과 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박정훈 대령을 치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요거 배제하라고 지금 요구가 나왔다 그러는데 배제가 아직 된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닌 것 같아요. 배제 안 됐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검찰단장인데요.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요, 김선호 차관도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에 막 이렇게 잘 못하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는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해군, 공군에도 군 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하면 되긴 하겠죠.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48페이지가 되는 날조된 기록을 이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 그 사인한 군 검사는 휴가 중인데 와서 보니까 사인하라 그래서 그냥 사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군 검사가 공군입니다. 그 군판사가 공군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공군에서 군검사 가도 되는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명령 체계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 저는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네. 특검을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혼선을 빚지 않게끔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네. 계엄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간판을 몰래 이렇게 바꿔다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국회 나와가지고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모르는 척하지만 그렇죠. 다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든지 아까 김동혁 검찰단장이라든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 탄핵이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갔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간판을 슬며시 갈아들면서 나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바꿔달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 번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여인형이에요. 여인형 이야기가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근데 여인형은 사실 안 대놓고 나오죠. 나쁜 놈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형이라는 인물이 충합파. 예, 충암파에다가 지금 오늘 많은 폭로를 이어간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한테 누구 잡아들이라고 리스트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네. 자 이분이 국군 방첩사령관인데 사람들은 방첩사령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기무사 그럼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문건 폭로하고 기무사를 해편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만들었는데 도로 이름을 갈아 끼운 게 방첩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무사의 전신은 뭐냐? 보안사령부입니다. 자 보안사령부 사령관 누구였죠? 전두환. 전두환이 계엄 때 뭐랬죠? 합동수사본부장.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 시행령들을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이 있고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있습니다. 네. 여인형은 합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합수본부장은 뭔 역할을 하냐? 경찰과 국정원과 검찰을 다 자기 손 밑에 두고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위치 추적도 해야 되는데 네. 군에서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차단시켜놨죠. 과거에는 이 짓거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 망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을 살리려면 본인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치 추적. 왜냐하면 조지호한테 연락하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홍장원도 육사 43기라서 네. 이분이 총풍 사건 실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다 육사야. 그래도 전두환도 육사고 박정희도 육사고 근데 이제 노태우도 육사예요. 홍장원 차장과 국정원장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는 아닙니다. 계속 반대했던 본인이 이런 살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걸 쏘면 안 되고 네. 이게 이제 육사들이 문제죠. 육사가 황군의 후예고 그리고 구테타 주역들의 후예고 여인형은 그 전두환 사진하고 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어요. 제가 그때 얘는 구테타 하겠구나. 그거를 직접 건 사람이 여인형입니까? 여인형이 걸어서 추미애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어요. 국방에서 묻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걸었다고 이거는 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잘못된 신념을 실천합니다. 네. 독일 나치 군대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신념으로 홀로코스트 인종학살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일치겠구나라고 했는데 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행적도 빨리 하나하나 파서 이제 범죄화해야 되는 거죠. 네.